1457년 경성 홍씨 가문에서 서울 출신으로 태어난 홍씨는 정식 양민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궁중잔치에 따라 입장한 자리에서 성종이 그녀의 관상을 보고 이 아이는 귀한 자식을 많이 낳을 쌍이라며 혼인을 금하고 훗날 입궁시키라 명한 전승이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소재 역사서에 전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1470년 14살이 되던 해 정식 간택되어 수건에 봉해졌고 이후 수경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간 그녀는 동갑내기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왕실내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수기 홍씨의 배경은 특이했습니다. 아버지 홍일동은 세조 때의 반정공신이자 동지중추부사였지만 어머니는 측실 노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양반 가문 출신이지만 서얼이라는 꼬리표를 지니고 있었고 이는 궁중에서도 높은 품계에 오르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기홍 씨는 성종과의 사이에서 총 7남 3녀, 즉 10명의 자녀를 낳으며 다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하로는 완원군 이수, 회상군 이염, 견성군 이돈, 익양군 이회, 경명군 이침, 운청군 이인, 양원군 이희까지 7남을 두었고 해수공주, 정수논주, 정수공주까지 3명의 옹주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낳은 10명은 조선왕실 후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녀 수입니다. 그녀가 낳은 자손들은 성종 이후 조선 말기까지 왕실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그녀를 기리는 기신제를 지내는 집안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출신이 낮았지만 그녀가 다산에 성공한 것은 성종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후궁이자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종의 후궁들 중 수기홍 씨처럼 많은 자녀를 남긴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생전 빈이라는 품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아닌 첩 노씨였기에 수기홍 씨는 서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신분 질서 아래 서녀 출신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지위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후궁의 품계 승진은 단순히 왕의 총애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후궁이 속한 친정 가문의 위상과 정통성 또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성종실록 21년 4월 27일자 기록에는 장녀 해수공주가 혼인할 때 그녀의 시부가 될 신종호를 불러 성종이 직접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옹주가 귀하게 자라 시부모에 대한 예를 모를지도 모르니 예를 가르쳐 주시오. 이는 왕실의 혈통으로서 해수공주의 지위는 높지만 모친 홍씨의 품계는 당시 수곤으로 가장 낮았기에 신분적 열세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이 후궁들 중 일부는 홍씨보다 적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빈까지 진봉되었습니다. 홍씨는 끝내 수경까지 오르고 나서야 중종 때에 이르러 종이품 수기로 올라가며 비로소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품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선의 신분제 사회는 여성에게 특히 가혹했습니다. 총애를 받아 많은 자녀를 낳아도 서출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결국 빈이라는 칭호를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바로 이 출신의 벽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수기홍 씨의 삶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장남인 완원군 이수가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며 그녀에게도 위기의 칼날이 드리워집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연산군은 사화 과정에서 완원군 이수를 비롯한 성종 후군들의 자제를 대거 숙청하였고 수기홍 씨는 직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왕자의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죄가 그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죄목이 발견되지 않아 궁중직첩은 박탈되지 않았고 품계가 수경으로 강등되는 정도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에게 있어 큰 굴욕이었으며 이후 자수궁에서 사실상 궁중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연산군 시대의 정치적 탄압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중 일부는 사형을 당하고 후궁의 어머니로서도 공적 행정이 사라지며 역사 기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기 수기용 씨의 심정은 상상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으며 왕의 총애를 받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아들들의 죄로 인해 후궁으로서의 자격조차 위태로워지는 현실. 그녀는 궁궐 내 권력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1506년 연산군의 폭정에 반기를 든 신진사림과 훈구 세력의 주도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며 조선왕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 치세의 폭압적 숙청과 부당한 탄압을 바로잡기 위한 복권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기홍 씨 역시 이 복권의 대상이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연산군 시절 강등된 후궁들의 품계와 예우를 다시 회복시키는 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기홍 씨는 이때 종 이품 수기의 지위를 회복하고 궁중에서 예우를 받으며 자수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자수궁은 왕실 여성 중 나이가 많은 후궁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권력과는 거리가 멀지만 조용한 안식처로 여겨졌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그녀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정치적 파란도 화려한 궁중 생활도 없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잃고 자신에게 주어진 출신의 한계를 온몸으로 겪어낸 그녀는 마치 궁궐이라는 대극장의 무대를 내려온 배우처럼 조용히 생의 마지막 막을 준비했습니다. 수기용 씨는 1510년 음력 9월 12일 54세의 나이로 자수궁에서 눈을 감습니다. 묘지명에는 그녀의 장래에 대해 왕실 예법에 따라 치러졌으며 묘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마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기홍 씨를 기리는 기신제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누린 말년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 후궁들의 전형적인 말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후궁들은 왕이 승하하면 궁중을 떠나 궁인으로 격하되거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기홍 씨는 끝까지 왕자의 어머니로서 예우를 받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권력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묵묵히 살아냈기에 얻은 평온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궁으로서 총애를 받으며 궁중 권력의 정점에 섰던 성공한 여성으로 볼 수도 있고, 반면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서녀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비운의 여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궁중 여성사의 핵심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수기홍 씨는 종종 조선의 다산왕으로 불리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